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양한 사상의 수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모습은 바로 1차 세계대전인데요. 이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유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대체 그들은 왜 싸워야만 했던 것일까요? 국가끼리의 갈등에 아무런 연고도, 아무런 인연도 없는 사람들끼리 불현듯 원수지간이 되어서 서로 총을 겨누고 서로 살육하는 전쟁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많은 피해만큼이나 많은 반성도 남겼습니다. 이 전쟁을 전후로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사회 진화론에 대한 반성으로 다양한 사상들이 등장하거나 수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정부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인데 오늘은 이러한 사상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무정부주의는 아나키스트라고도 합니다. 이 사상은 강제적인 모든 국가 권력을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타 국가인이라 할지라도 연대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이러한 아나키즘을 일제라는 흉악한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식민지 권력 타도를 목표로 삼고 반제국주의 투쟁에 나섰고 의열 활동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편 민족주의는 역사와 언어를 공유한 민족을 운명 공동체로 여기는 사상으로 특히 이 사상은 우리가 일제에게 국권을 강탈당한 뒤에 더욱 발전했습니다. 이들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는 민족의 단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민족에는 농민,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주, 자산가 등도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당시 민족주의 사상가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산업과 지식을 기르자는 실력 양성운동도 여기에 포함되었고 외교 독립론도 여기에 포함되었고 무장투쟁론 역시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반면에 사회주의는 계급투쟁과 혁명을 통한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어차피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부의 양은 무한정이지 않고 한정되어 있는데 당시 사회는 이러한 부를 특정 소수의 지주와 자산가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강압적인 일본 제국주의뿐만 아니라 부를 소유한 특권층인 지주, 자본가 역시 타도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편으로 이들은 농민, 노동자 같은 사회적 하층민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서 당시 이들의 노동쟁의, 소작쟁의 운동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장의 눈앞의 현실은 일제의 식민 지배가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일제 식민 지배 타도를 1차 목표로 보고 민족주의자들과도 같이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 단체 신관회가 바로 이런 배경 하에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일제강점기 당시 여성계에도 서구 문화 유입에 따라서 신여성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여성에게 가해진 억압이나 조혼, 축적 등의 관습타파를 목적으로 하였고 자유연애, 자유결혼 등을 주장하면서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표적 신여성으로는 서양 화가이자 문학가였던 나혜석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일제강점기 시절의 다양한 사상과 신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각 사상들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달랐지만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해서 일제타도라는 면에서는 그 1차적인 목표가 같았습니다. 이에 이들 사상가들은 때로는 같이 연대하면서 독립운동에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여러 사상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하신 내용들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